안녕하십니까. 김명식 유튜브 방송의 김명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역사학자 팽지우성과 한국의 김재선 교수가 편저로 낸 원문 동의전에 대해서 중국 역사에서 동의전만 추출해서 종합해 놓은 책입니다. 원문 동의전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19세기 국가란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국경의 개념은 미미하였고 오히려 통상 영향력과 군사 영향력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대사 자료는 극히 자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중국 역사 지도집 시대별로 중국과 주변국의 역사를 종합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의 삼국시대에 한수 이남에 백제 신라가 있는가 하면은 고구려의 영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즉 내몽고 지역, 연변 지역, 러시아 남부 지역까지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뿐만 아니라 산동성 일대까지도 우리의 고구려 영향력이 미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바로 동이족이 살던 터전입니다. 따라서 동이족이란 중국의 한족 일부와 만주족, 우리의 조상과 고대 일본족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일은 그 뿌리가 같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동이족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이족에 대해서 왜 하필 우리의 조상을 동이족이라고 하는가? 동이족은 동쪽 오랑캐 족속이라는 의미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동이족 할 때 동력동 오랑캐이라는 훈음 때문에 아마 동쪽 오랑캐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오랑캐이가 아니고 큰 활, 대궁이 조합된 글자로 활을 잘 쏘는, 다시 말하면 오랑캐이가 아니라 훈음을 큰 활이 혹은 어질이 이렇게 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쪽에 활 잘 쏘는 족속, 동쪽에 어진 족속이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동이족의 특성은 어문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효도와 대가족제도, 그리고 신궁, 즉 활쏘기, 가무, 노래와 춤 등이 뛰어납니다. 다시 한번 동이족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어문, 대가족제도와 효도, 정신문화죠. 신궁, 활쏘기, 가무, 노래와 춤 등입니다.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가무는 우리의 싸이의 맞춤과 노래 강남 스타일이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35억 뷰를 돌파한 것이나 방탄소년단 BTS의
빌보드 차트 석권 등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가물을 즐기는 동이족의 유전자가 확실히 이어지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다음으로 신궁, 즉 활쏘기 능력은 국궁이 아닌 양궁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여러 번 제패했죠. 고구려 낙랑벽화에 말을 달리면서 뒤를 보고 뒤에 있는 표적을 쏘는, 화살을 쏘는 그런 벽화 그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 낙랑벽화에. 즉 사냥을 할 때 앞에 있는 표적이 아니라 말 달리면서 뒤에 있는 표적까지도, 지나가는 표적까지도 쏘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사에도 화살 2개를 하나의 활에 해서 2마리의 꿩을, 날아가는 2마리의 꿩을 잡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모두 신궁에 가깝죠. 다음은 동이족의 특성인 효도와 대가족 제도인데, 지금은 핵가족이니 가족 해체 시대니 하지만은 20세기 최고의 지성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1973년 9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만일 지구가 멸망하여 인류가 다른 별로 이주하게 된다면 무엇을 박사님은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국의 효도와 경로 효친 사상을 극찬하며 서슴없이 한국의 가족제도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대가족제도와 효도 등 좋은 전통이 남아있어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 도처에 불효와 가족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대우각성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맨 처음에 언급한 어문 능력입니다. 요즘은 한글 전용화 시대이지만은 한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우수한 상형 문자이며 표의 문자입니다. 한자라면 중국의 문자로 잘못 알고 있는데, 한자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 만든 우리의 문자입니다. 그간 중국에서 한자 창제설을 크게 2가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은나라의 수도 한양에서 갑골문이 발견되어 갑골문이 한자로 발달되었다는 갑골문자 발달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중국 전설상의 전설적인 황제, 누르왕자 황제입니다. 황제 헌원이 사관, 역시 사관 역시 전설적인 사관이겠지요. 전설 속의 인물이겠지요. 사관 창힐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창힐은 눈이 4개나 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역시 전설적인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한자는 여러 대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창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며, 그 중심에 동이족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종합된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발달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한자 문자학의 권위자인 진태하 박사의 평생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자의 대부분은 동이족이 만들었고, 중국 한나라 시대에도
한자가 없었으며 그러므로 한자의 명칭을 동이문자라고 했으면 좋겠으나 한중일이 모두 한자를 사용하므로 동방문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한중일에 제시하여 학자들과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한중일 학자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동이족이 만든 두 가지 한자를 가지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왜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하는가? 먼저 집가자입니다. 집가자. 집면 밑에 돼지 시자를 조합해서 집면 밑에 돼지 시, 집가자이지요. 이는 돼지를 집에서 기른 민족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자입니다. 돼지를 집에서 기른 민족은 한반도와 연변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족은 뱀을 싫어해서 뱀의 천적인 돼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도 돼지와 가장 친한 가축이 바로 돼지이지요. 또 제주도나 남해안에 화장실 밑에 돼지를 길렀다는 그런 얘기는 요즘도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현대화로 다 사라진 풍경이지만은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 우리 조상들은 돼지와 1층에서 같이 살거나 혹은 1층에 화장실, 2층에 거실 이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글자가 집가자입니다. 다음은 그럴 연자입니다. 이걸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고기 육자에서 왔기 때문에 육달월, 개견, 이건 불화입니다. 개고기를 불로 그려 먹는 사람만이 이 그럴연인데 그을연도 됩니다. 불탈연, 그을연. 개고기 잡아서 털을 불에 그을려서 먹어야 맛있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요즘도 시골에 가면 들어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럴연은 그을연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부숫자로 달월과 육달월을 구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월변이 들어갈 한자는 이슬유, 벗붕, 아친조 등이며 고기육에서 왔기에 육달월변이라고 하는데 육달월변이 들어간 한자는 기를육, 등배, 밥통위 등입니다. 한자 사전과 컴퓨터 문자를 만들면서 달월과 육달월을 구분하지 않아서 지금은 하나로 쓰고 있는데 엄격히 구분해야 될 일이지요. 하여간에 동이족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한자가 바로 집가자이고 그을연, 그럴연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동이문자와 표의문자인 한자와 최고 수준의 표문자인 한글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한자를 가르치지 않는데 한자는 반드시 가르치는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혼내! 15분